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전문항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앞번호 문제들은 그냥 좀 빠르게 좀 넘어갈 거고요. 뒷번호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 되겠지.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 찝어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해 봅시다. 1번 문제. 자, 뭐 이거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우리가 배웠던 중3 내용인데,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5. 자, 두 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지, 우리? 루트를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사실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루트 5분의 12 곱하기 3분의 5.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성질 배웠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그냥 루트 4라는 결과가 나와서 답은 그냥 2번 2라고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친구들마다 좀 편한 방법이 좀 다를 건데 당연하게도 쪼개서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2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쪼개서 우리는 약분된다, 2만 남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맞는 방법이니까 네,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갑시다. 자, 2번. 자, 다항식에서 1차항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1차항만 알면 돼요. 나는 상수항, 2차항 이런 놈들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결국엔 1차항만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우리는 2x 더하기 제곱, 이거 요 놈에서 나오는 1차항은 4x라는 거 아실 거고요. 뒤에 괄호에서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요 놈의 1차항은 x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둘을 빼서 뭐 3x다. 그래서 1차항의 개수는 요 3에 해당한다. 3번이라고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 두 문제 당연히 뭐 쉽게 틀린 사람 없어야겠죠. 대신 시간 세이브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계산한다라는 것만 생각해 줍시다. 바로 3번 갑시다. 3번 문항. 뭐 대충 뭐 하라는 느낌인지는 알겠죠? 특수각 나와 있고 직각삼각형 나와 있고 빗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대1대 루트 3, 뭐 1대2대 루트 3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신 대로, 서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60도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죠. 자, 당연히 연습이 좀 충분히 된 사람들은 요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답이니까 8루트 3 곱하기, 자, 비율 2에서 루트 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답은 12. 근데 아직 이게 어색한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비율은. 그러면 2대1 절반. 그럼 여기에 루트 3 곱한 비율 답은 12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편한 거 사용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시간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 길게 봤을 때는 요 비율을 곱함으로써 찾는 거 연습 좀 해주세요. 그래야 뒤에 가서 조금 편해질 겁니다. 3번도 답 4번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 중학교 2학년 내용이겠네요. 두 점이 나와 있고 지나는 직선의 y절편. 한마디로 그냥 뭐 해달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y절편 찾아달라는 거니까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아마 고1이기 때문에 고1 이제 수상까지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 버전 말고 고등 버전으로 바로 씁시다. 일단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쓸게요. 그냥 y는. 자, 기울기 2-1분의 1--1 x 빼기 지나는 점 더하기 y 지나는 점 1,마일을 지난다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y절편 마일 이래버리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전개를 해서 y절편 찾아도 되지만 그냥 x에다 0 집어넣으세요. 바로 구합시다. y는, 자, 요거 계산하면 2가 될 거고요. 자, 마일. 네. 마3이라는 y절편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그래서 뭐 여기 문제까지도 4번 문제까지는 당연히 틀리는 친구들은 없어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5번 문제. 산점도 상관관계, 즉 중3 마지막 내용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문제에서 어차피 뭐 그래프 보기는 다 보고 있을 거니까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자면 네, 여기 있네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일의 난방비가 감소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저기온을 X로 잡았고 난방비를 Y로 잡았습니다. 자, X의 값이 커진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X의 값이 커질수록 난방비 Y의 값은 작아진다. 네, 자 그럼 좌표 평면에서 X의 값이 커진다라는 건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죠? X의 값이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Y의 값은 작아진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편합니다. 자, 즉 그래프에 봤을 때 답이 2번인데요. 자, 그래프 기준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점들은 점점 높이가 낮아져야 된다. 이런 형태의 반비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비례라고 확정할 수 없죠.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6번 원주각 문제 마찬가지로 중3 내용에 해당할 거고요. 원의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일 때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원주각이라는 놈은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죠.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연결이 됩니다. 중심각의 절반? 중심각이라는 놈은 누구의? 호의 길이에 비례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도 원주각도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자, 그럼 두 번째로 니네가 알아야 되는 조건은 자, 원의 둘레, 원 전체에 해당하겠죠. 한 바퀴.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360도에 한 바퀴이기 때문에 이 방금 위에 있던 내용에 의해서 누구는 원주각은 180도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원의 둘레에 5분의 1만큼의 원주각이야. 그럼 당연히 어때? 원주각은 비례한다며.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의 둘레의 원주각은 180도, 그거의 5분의 1만큼이다 라고 바로 답이 나오셔야 해요. 그래서 답은 36도 1번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7번 문제 봅시다. 자,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한대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밑면이 현재 각각 다 2야. 정사각형이고, 자, 높이에 대해서 안 나왔고 대신 부피를 줬으니까 우리 높이를 x로 잡읍시다. 자, 그러면 부피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얘가 11이에요. 그럼 x의 값이 높이가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구할 건 겉넓이이기 때문에 잠깐만 간단하게 전개도 좀 그립시다. 굳이 뭐 점선으로 그리진 않을게요. 모양이 이상해도 그냥 봐주세요. 자, 밑면에 가로 세로가 각각 2와 2고요. 우리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x값 3이라고 구했으니까 높이가 3인 상태입니다. 자, 요놈의 겉넓이를 구하실 때는 요거 4, 요거 4, 이 옆면의 넓이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직사각형으로 보시고 요놈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와 같죠. 그래서 총 길이 얼마입니까? 2, 4, 8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겉넓이 전체는 밑면 4, 밑면 4, 옆면 8, 3, 24. 그래서 32라는 거. 5번이 답이라는 거 또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답은 5번. 다음 장 8번부터로 넘어갑시다.
네, 8번 도수분포표 문제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학급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총 인원 25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더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14 했을 때 25가 돼야 되니까 뭐 A 더하기 B는 11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조건 하나 더 있겠죠? 네, 170명 미만인 학생 수가 전체의 40%다라는 조건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70 미만이면 요 두 개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8이라는 게 전체 인원 25에 네, 10분의 4만큼이다 라고 바로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는 뭐 2라는 거 금방 나왔을 거고요. B는 9라는 거 나올 거고요. 자, 문제에서 말했던 거는 7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9명이라는 거 8번 문제도 금방 해결하실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바로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 문제. 자, 그래프의 교점이 2,1이래요. 자, 두 1차 방정식에 교점이 2,1이라는 건 둘 다 그 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자, 어떠한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방정식과 사실 중2 마지막에도 나오지? 네, 연립 1차 방정식과 뭐 1차 함수의 관계로 나오죠. 그 내용 이용하셔서 그냥 뭐 연립 하기엔 더러우니까 대입해주자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각각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식 2a 플러스 2 빼기 b는 제로. 자, 두 번째 식으로 대입해주면 4a 더하기 b 빼기 3은 0. 다시 한 번만 옆에다 쓸게요. 그러면 뭐 2a 빼기 b는 2고요. 4a 플러스 b는 3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해주시면 두 개 더해서 a는 뭐 6분의 5고 b는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렇게 숫자가 더럽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 플러스 b라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몰라도 되지 않나? a 더하기 b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지 않니?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해주면 빼주면 식이 좀 이뻐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뺄게요. 2a 자,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2b는 1 나오네요. 쏘리 이거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 두 개 빼면 5라는 값이 나오죠. 자, 양변 2로 나눠서 a 플러스 b는 2분의 5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답을 한 번에 구할 수도 있다. 자, 물론 이건 좀 특수한 경우겠지. 문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a, b를 직접 구해주는 게 맞고요. A, B가 더러워서 생각해보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찾아준다면 문제를 보는 좀 시야를 넓히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10번으로 옆에 문제로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씩 끊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자, 뭐 A라는 점이 A, B고 그래프 2차 함수씩 나와 있고요. OAB의 넓이가 4라는 조건만 이용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 좀 해서 그래프 위주로 볼게요. A, B고 OAB가 4래요. 자, 얘가 A, B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냥 X좌표만 잡을게요. A라고. 자, 그런 다음에 2차 함수에 y축과 만나는 점, 즉 요놈의 좌표는 0, y절편이겠죠.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 2 나옵니다. 0,2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모르는 문자 a밖에 없잖아. a 알면 대입해서 b값 나올 거니까 자, a밖에 없으니까 넓이가 4라는 거 좀 이용합시다. 자, 근데 이러한 삼각형 나왔을 때 항상 뭐 수직이거나 수평한 놈에 대해서 밑변을 잡으면 편하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 밑변으로 잡는다면 밑변의 길이가 2입니다. 자, 그럼 넓이가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2분의 1 곱하고 높이 곱해서 4니까 높이가 4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죠. 저게 4라면 즉 A 값이 4라는 얘기고 점 A라는 놈은 4, 자, 대입해 주시면 16 빼기 12, 4 더하기 2, 6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A라는 점은 4,6으로 두 좌표를 더해서 답은 4번, 10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0번 문제까지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뭐 여기까지가 다음 14,
3번까지가 3점짜리 문제들이어서 3점짜리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4점짜리를 못 맞추면 50점을 못 넘기죠. 그래서 3점까지는 자기가 혹시 놓친 개념이 있는지만 빠르게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점짜리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11번 문제. 자, 집에서 갈 때는 시속 3km, 집으로 올 때는 시속 4km, 어떠한 곧 도착지까지 갈 건데, 뭐 도착지가 정해져 있진 않은가 봐. 이동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자, 최대한 멀리 가고 싶고, 그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편하게 뭐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딘가에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자, 요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 놓은 다음에는 뭐 이놈으로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답은 내가 어때? 집에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답 X의 최대값이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물론 뭐 보기에 없긴 하지만 왜? 갈 때 X, 올 때 X. 그래서 X의 최대값에 곱하기 2를 한 게 답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네, 그래서 뭐 X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X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 자,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리고 현재 단위가 시속이고 시간 단위라는 거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이니까 속력분의 가는 거리 X. 자,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X. 자, 지금 단위 시간이야. 그래서 2시간 이내.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만 풀어주시면 되네요. 자, 양변에 12를 곱해서 7x가 24보다 작거나 같다. x라는 놈은 7분의 24.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x의 최대값 7분의 24 보기에서 찾는 일은 없어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왕복이기 때문에 곱하기 2에서 답은 7분의 48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1번 문제였고, 한번 잘 체크됐으면 넘어갈게요. 12번으로. 네, 12번 문제. 자, 개인적으로 문제 풀면서 3점짜리 치고는 좀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연습으로만 훈련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문제여서 3점 치고, 그래서 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 우리가 고1 선행을 하시면서, 뭐 선행이 아니지, 이제는. 이제 고1이니까. 자, 고1 걸 배우면서 2차 함수인데 3점이 주어져 있네. 심지어 서로 다른 4점인데 얘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3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함수식 세울 수 있죠. 직접. 오케이? 그래서 뭐 절편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형에 대입해서 풀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좀 복잡하게 시간이 좀 걸리게 만든 내용이죠. 얘는 완전히 2차 함수의 어떤 성질, 대칭성에 포커스를 맞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칭성만 알면 사실상 식을 안 세워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걸 아냐라는 게 너희한테 물어봤던 출제자의 의도였고요. 우리는 높이가 같은 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2가지가 있을 거야. 뭐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자, 그냥 한번 살펴보면 같은 높이에 1을 넣었을 때도 1 나오고 8을 넣었을 때도 1 나와. 그러면 1이 왼쪽에 있고 같은 높이에 8이 있어야 돼. 요 높이는 1이야. 자, 그러고 나서 점 C를 체크하려고 보니까 6 넣었을 때 4 나와야 된대. 말이 안 되네. 그쵸? 이건 말이 안 되잖아. 1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내가 원했던 건 위로 볼록한 놈이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1을 집어넣고 좌우 대칭 8이랑 같다. 자, 그러면 가운데 우리 축도 그냥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축은 둘의 평균이기 때문에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9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그럼 더해서 항상 9가 돼야 돼. 요놈의 2배. 그럼 문제에서 말했던 요 점이 각각 점 A와 점 B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점 C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6,4래요. 6 넣었을 때 4 정도가 되어야 한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거 A, B랑 C, D는 평행해야 돼요. 현재 A, B가 X축에 평행한
이런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CD라는 놈도 X축에 평행한 상태여야 돼. 즉 좌우 대칭인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점 D에 A좌표 여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라는 값이 바로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B값 구했고요. 우리 A값만 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2분의 9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어때야 된다? 9가 되어야 하네요. 그래서 A는 3이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식을 구할 필요조차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1 과정만 조금 최근에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식을 구하려고 좀 집중하다가 더럽게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고요. 자, 혹시나 하나를 언급해 드리자면 식을 만약에 구해서 푼다면 다음과 같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높이라는 것 좀 이용해 봅시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고1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자, 우리 주어진 fx라는 놈은 1 넣어도 1 나오고 8 넣어도 1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뭐 1 넣으면 1 나오고 8 넣으면 1 나온다면 즉 요놈의 둑은 1과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식을 이렇게 세운다면 그나마 조금 연습이 되면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fx 빼기 1은 0의 둑은 1과 8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fx 빼기 1은 최후차항 계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1 넣었을 때 0, 8 넣었을 때 0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쉬운, 만약에 식을 세운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거고요. 자, C라는 점을 집어넣어서 6,4죠. X에 6 집어넣으면 4 빼기 1은 K 곱하기 6 집어넣으면 3 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K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 위로 볼록한 그래프 맞았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점 D를 찾기 위해서는 평행하다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거 사용해서 마지막 마무리 B값까지 찾았어야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 세워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네, 다음 1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3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2차 식이, 2차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수 A, B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 문제가 막 엄청 제 K가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워지겠죠.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K값 모르는데. 단 반대로 생각하면 좋지.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2차 다항식과 오른쪽에 있는 1차식 곱하기 1차식 꼴이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요놈을 전개 좀 해줍시다. 자, 2x제곱 a 플러스 2bx 플러스 ab라는 사실. 네, 이러면 좀 문제가 간단해지죠. 자, 뭐에? 서로 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b가 9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우리는 내가 구할 k라는 놈을 상수항은 a 곱하기 b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뭐 구해달라? 요 놈의 최소를 구해달라. 자, 그럼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자, 항상 대입을 할 때는 앞에 개수가 큰 놈부터 해주는 게 좀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b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2죠. 7입니다. 자, b에다가 2 집어넣으면 3입니다. 5겠죠? 3 집어넣으면 3이고요. 맞죠? 4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내가 구할 건 k의 값이래요. 두 개를 곱한 게 k의 값이기 때문에 7, 10, 9, 4. 당연히 k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어요. 답은 2번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개만 해서 그냥 비교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연수라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1 과정에서 부정방정식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14번 문제. 자, 이제부터 4점짜리,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어느 정도 함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어떤 함정이냐면, 우리가
사실 뭐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다른 뭐 과목도 있고 그런 데서 좀 배우는 건데. 자, 우리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나오는 거 우리 보통 한 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한 점이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구하긴 하는데 이번엔 두 점이라는 것 때문에 더하기를 빼기로 쓰는 뭐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만약에 그러한 문제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오히려 그 문제랑 살짝 겹쳐진다면 실수를 하기 좋은 문제였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단순히 점 두 개 가지고 각각 하는 거고 앞면 나오면 P만 움직이고 뒷면 나오면 Q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4점짜리 치고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PQ가 모두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얘는 2라는 좌표로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두 칸. 앞면이 또 나오면 4로 가겠지. 즉, 앞면이 X번 나온다면 P의 좌표는 2X가 될 거예요. 자, 함수 표현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좌표야, 수직선상에서.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이잖아. 그럼 얘는 몇 번이야? 동전을 총 30번 던지기 때문에 앞면 X번이라면 뒷면은 30-X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Q의 좌표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한 번 나올 때마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 곱해서 Q의 좌표 X 빼기 3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점 P가 요 정도 와 있다라고 친다면 가운데 0이 껴있고 점 Q는 X-30이다 좌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가 46이래. 자, 요 사이가 46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구해? 수직선상에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주시면 되지. 얘는 문자가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PQ의 거리는 자, 2x에서 x 빼기 30을 빼기 때문에 x 더하기 30이 될 거고요. 요게 얼마? 46. 자, 그때 앞면 나온 x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x는 16. 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14번이었어요. 네, 여기까지도 아마 스무스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15번으로 넘어갑시다. 도형 문제 두 문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15번 문제 뭐 A, B의 길이가 스몰 a고 막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문제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앞에다 그림만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좀 확대를 한 다음에 네, 말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체크 여기다 좀 해줄게요. 자, A, B가 뭐 스몰 a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길이가 스몰 a래요. 그럼 당연히 어때?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었잖아. 얘도 a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C의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요거 8-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8-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a의 범위는 4부터 8이라고 문제에서 제안해 줬습니다.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준 조건이 사각형,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자, A, P, Q, D. 자, 요 핑크색 사각형의 넓이가 4분의 79라는 걸 줬어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 뭐 구해달라고 했어? A 값 구해달라고 하네요. 뭐 다른 조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모르는 문자 어차피 A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범위를 제한해줬기 때문에 A 값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우리 핑크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핑크색만 남거든요. 걔를 좀 식을 변형해서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는 이 노란색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a제곱이라는 넓이를 갖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요놈의 넓이도 어떻습니까? 2분의 1 8-a제곱이라는 걸 넓이로 갖고 있어요. 자,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전체 넓이. 자,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세로가 A였고요. 가로의 길이가 8이었기 때문에 8A입니다. 8A에서 저 핑크색 사각형 넓이 4분의 79를 빼면 되는 거였어요.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뭐 4분의 79는 전체에서 삼각형 2개 뺀 거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똑같은 식이에요. 자, 양변에 그럼 4를 곱해서 2A제곱 요것도 전개해서 4 곱해주면 약분해서 2 남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64의 2배 128. 자, 4 곱했어요. 32A 마이너스 79. 자, 다 좌변 넘겨줍시다. 4A제곱 마이너스 64A 자, 플러스 207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네, 그래서 A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좀 더럽게 느껴질 수 있어. 그치? 근데 보기를 봐봐. A의 값이 뭐 2분의 얼마 이렇게 그냥 유리수 형태로 나왔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한번 찾으셔야 돼요, 꼭. 알겠지?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 꼭 찾으셔야 되고요. 자, 얘는 2A, 2A 이 두 개와 마이너스 9, 24. 자,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 됐고 곱해서 9, 3, 27, 9, 28, 207 되고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6 더해서 마이너스 64 됩니다. 자, 그럼 A의 값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A는 2분의 9랑 2분의 23이 나오는데 A의 범위를 제한해줬죠. 그래서 A 2분의 23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9라는 거,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네,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얘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식 세우고 2차 방정식 풀이밖에 없어요. 네, 뭐 인수분해만 잘 하신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스탑에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옆에 문제. 네. 마름모라는 조건, 각도 나와 있고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조건까지 나와 있네요. 자, 요거 또 그림만 같이 보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6번 문제. 그래서 문제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마름모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 좀 해줄게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요 4개의 길이는 모두 다 같고요. 자, 마름모도 분명하게 어때요?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평행하다라는 성질도 잠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좀 가져갈 거고요. 자, ADE라는 각도, 이 전체 각도가 72도라는 성질을 이용해 먹으셔야 되고요. CD가 선분 BE를 네, 이거 수직이등분선이래요. 그럼 좌우의 삼각형이 어떤 상황이지? 변이 같아요. 맞죠? 이 왼쪽도 이거 갖고 있고 오른쪽 삼각형도 이거 갖고 있어. 직각으로 같아. and 각도 똑같아. 그럼 당연히 어때? SA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길이 같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사실 수직이등분선이 나왔으면 이등변 삼각형은 세트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더 보이지. 이쪽도 이등변이라는 거. 그럼 얘도 또 이등변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여기까지 다 사용한 것 같고요. 이제 각도를 표기해서 나머지 각도를 한번 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세타라는 표현은 아직 고1 학생들한테는 어색할 수 있으니까 편의상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걸 바로 x로 주긴 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을 최대한 써먹어 봅시다. 자, 얘를 x로 할게요. 72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x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72도를 사용해서 72도 맞죠? 72도. 네. 나머지 각도는 72-x라는 거. 핑크색. 자, 그럼 마름모도 분명하게 어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72-x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쌤이 아까 전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요건 분명히 평행한 상태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행한 두 선에 한 직선이 뚫고 지나가 우린 동의각 억각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얘가 동의각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누구랑? 저 위의 각이랑. 아니면
좌우가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거의 끝난 것 같죠? 자, 얘가 또 72-x일 거예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나는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시니까 여기에 각도가 몇 도? 18 플러스 x라는 거. 요게 현재 답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값 구해서 18 플러스 x 구하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x의 값은 뭘로 구하냐? 직각삼각형. 내가 사용하지 않은 도형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자, 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요 각도와 요 각도의 합이 90도다. 여기가 현재 직각이니까. 네,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3개 더하기 18 해서 90도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x가 72도인가요? 3x가 72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x의 값은 24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신나서 또 24가 답 어딨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구할 거는 거기 18까지 더해주니까 답은 42도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게 16번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황색 삼각형만 찾을 수 있다면. 얘를 얼마나 빨리 찾냐의 문제야, 얘들아. 니네가 못 찾진 않을 거야, 문제를 계속 봤을 때. 근데 시험 볼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잘 풀어.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좀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런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제에서 푸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크게. 어차피 큰 뭐 장기 레이스 중에서 네가 빨리 풀 수 있는 거, 네가 좀 걸리는 문제는 분명히 개인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빠르게 푼다라는 거, 물론 다 빠르게 풀 수 있으면 베스트지. 근데 그렇다면 100점 맞겠지. 그쵸? 뭐 그렇게 되는 건 사실상 쉽진 않죠.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연습이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 내에 모르는 문제 한 2-3개 버린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에서 나머지 문제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다라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네, 아직 뭐 심화 문제까지 그렇게 푼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자기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시길 바라고요. 그냥 좀 정보들을 보기 위해선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봐봐. 평행하다. 마름모의 성질 사용했어요. 뭐 길이는 사용 안 됐지만. 맞지?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어. 그럼 보면 얘 따로 써먹었고요. 요놈 써먹은 거고 얘도 써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각각은 다 써먹었어. 이제 합쳐진 걸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내면 풀 수 있는 문제지. 합쳐진 거. 요놈은 합쳐지면 뭔데요? 뭐긴 뭐야? 사다리꼴이겠지. 근데 얘가 뭐 사용될 건 없겠죠. 등변 사다리꼴도 아니고. 그래서 좀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막히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 내에 답을 구해서 맞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못 찾았는지 체크해서 그걸 다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시간 내에 푸는 거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 17번. 네, 2차 함수 문제 나와 있고요. 자, 함수식이 위에 적혀 있긴 하지만 그냥 아래 걸로 보고요. OA, CB의 사각형의 넓이가 7이라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연해서 잘 안 보일까 좀 걱정은 되네요. 뭐 일단 뭐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강의실 옮기긴 좀 그렇고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입니다. 이런 형태 자주 나오죠? 우리는 항상 얘를 밑변으로 생각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따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따로 넓이 구해주시면 되죠. 저 흰색을 밑변으로 생각해서 왼쪽에 노란색 삼각형 생각하실 거고요. 흰색을 밑변으로 생각해서 오른쪽에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점 A라는 놈은 누구의 꼭지점이냐? fx라는 놈의 꼭지점입니다. fx는 현재 ax제곱 마이너스 4a의 x 플러스 5a 더하기 1. 자, 완전 제곱식이 좀 빠르게 보이시면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a로 묶어서 x에 2는 게 꼭지점이다라는 거 체크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y좌표 필요하지 않아. 뭐만 필요해? x좌표만 필요해. 뭐 구하는데? 높이 구하는데.
그럼 나는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그거의 절반을 생각한다면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완전 제곱식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 자, 그럼 저 C라는 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니까 Y 절편이죠. 0 집어넣어서 5A 플러스 1이 이 놈이라는 거 5A 플러스 1 Y 절편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노란색 씬 점 B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점 B라는 놈은 X 마이너스 X제곱 G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라는 놈의 꼭지점이 점 B란 말이야. 얘도 마이너스로 묶고 절반의 부호반대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A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좌표가. 네, 그래서 넓이 저 두 개의 넓이를 더하는 게 7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2분의 1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양변의 2를 곱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노란색은 밑변의 길이 5A 플러스 1입니다. 흰색 부분. 그리고 높이가 요 길이야. 마이너스 A라는 좌표 음수기 때문에 나는 길이로 체크할 때 A라는 거 아셔야겠지. 양변에 2를 곱해서 2분의 1 날라갔어요. 플러스 주황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변 5A 플러스 1이고요. 높이 숫자 그냥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얘가 얼마래? 7의 2배 14라는 거 그냥 풀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에서 뭐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A만 골라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2차식이긴 하지만. 자, 그럼 5A 제곱 A랑 10A, 11A가 생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상수항 2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5, 3, 15랑 마사한 것 같네요. 5, 1, 3, 5, 15, 마이너스 4. 이렇게 적힐 것 같아요. 자, 그럼 A의 값이 5분의 4와 또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건데요. 당연히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 5분의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뭐 전형적인 문제죠. 고1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기엔 조금 사정까지 주긴 조금 애매한 고1 수준에서 고1 과정의 2차 함수라면 그쵸?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번도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만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그림 2만 이용해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에서 말하고 있던 뭐 길이나 이런 건 내가 여기다 표기해 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AB, AC의 길이가 각각 루트 2 그리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자, 우리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어떤 게 떠올라야 돼? 1대1 대 루트 2라는 비율이 떠오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그냥 길이 계속 다 구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얘 둘레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따로따로 구해서 뭔가 하는 거 귀찮아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야,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구할 둘레는 이 점선 뺀 거지. 그럼 다시 그냥 좀 작은 직각이등변 삼각형 루트 2짜리 요 놈의 둘레에다가 그 다음 좀 큰 놈 그 다음 저 아래쪽 삼각형 말하는 거예요. 큰 직각이등변 삼각형 길이가 심지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2루트 2라고 했어요. 2배겠지. 자, 요 놈의 둘레를 다 더해. 그럼 나는 지금 삼각형의 둘레 구했고 삼각형의 둘레를 구한 거야. 거기서 뭐 빼면 돼? 점선의 둘레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점선의 둘레를 빼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난 나머지 요놈들의 길이는 다 알아요. 1대1 대 루트 2를 이용하시면 1대1 대 루트 2 곱해서 2고요. 1대1 대 루트 2배 해서 얘는 3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점선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 점선은 무게중심 D라는 걸 이용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 같네요. 얘가 D래요. 무게중심. 자, 그러면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할 거고요. 비율 자체가 2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걔를 다시 한번 보면 전체를 보세요. 3대 1입니다. 자, 그럼 이 점선을 주황색으로 체크를 한다면 이 주황색 삼각형은 ABC 삼각형의 3분의 1 사이즈인 거예요. 높이가 3분의 1배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요 삼각형의 3분의 1배야. 그럼 닮은 비가.
그러면 둘레도 당연히 3분의 1배가 됐을 거야. 그럼 난 당연히 얘 둘레는 2 더하기 2루트 2고요. 요놈의 둘레는 4 더하기 4루트 2고요. 점선 내가 뺄 놈의 둘레는 첫 번째 거 둘레에 3분의 1배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를 또 각각 구해서 더하고 있지 말고 닮음이라는 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럼 흰색 일단 더해줍시다. 6 더하기 6루트 2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루트 2래요. 자, 통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숫자가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3분의. 자, 유리수만 봅시다. 3, 6, 18 빼기 2, 16. 무리수 3, 6, 18 루트 2 빼기 2 루트 2, 16 루트 2. 이렇게 둘레를 구할 수 있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3분의 16 플러스 16 루트 2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주고, 자, 이제 슬슬 문제가 좀 복잡할 거예요. 21번까지. 19, 20, 21번. 19번도 그냥 그렇긴 했는데, 사실. 네, 20번과 21번은 확실하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남은 문제 3문제예요. 그 중에서 끝에 2문제는 항상 조금 어렵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미리 얘기해 줬을 겁니다.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19번까지 먼저 봅시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PRQ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 Q의 좌표가 P의 좌표 2배다. 그거는 그래프의 표 기준으로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반비례 그래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 즉 중1 맨 마지막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고1 과정 혹시 2학기 거까지 연습을 하셨다면 1차 함수와 유리함수의 교점들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고등 과정에서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에서 요놈의 좌표가 P의 좌표의 2배가 Q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안 써먹은 A, M, N 써먹었으니까 얘를 K라고 좀 표현 좀 해줄게요. 그럼 Q의 좌표는 2K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런 다음에 그럼 나는 만나는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할게. 점 P라는 놈은 현재 직선과 요 놈이 만나고 있어. 즉 K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Y좌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조건은 K분의 A가 MK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2K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의 좌표 어떻게 되겠어? 2K 집어넣으시면 2K분의 A가 N2K라는 거 알 수 있죠. 좀 보기 좋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 위아래 나눠버릴까요? 자, 위아래 나눠버리시면 어떠니? 위에 거 2배에서 빼도 돼요. 똑같은 식 나올 거야. 자, 그럼 K 약분 A 약분 돼서 요거는 2분의 1 남아요. 좌변. 자, 우변도 KK 약분 되면서 N분의 2N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안 쓰니까 그냥 바로 쓸게. 어떻게? M은 4N이라는 관계식 하나를 뽑아낼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4배라는 소리네요. 결국엔 얘가 4NX인 거네. 문자 하나 줄였다. 나이스지 그러면.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넓이 PIQ의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하래. PIQ의 넓이가 2분의 3. 자, 그럼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내가 모르는 문자는 MNA, K라는 건 비율로 잡았어. K도 모르는 거지, 사실상. 4개야, 심지어. 그 중에 하나 줄였어. 문자 3개 남았어. 근데 조건은 이제 하나 남았어.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MNKA, 요 놈들의 값을 정확하게 못 구할 수도 있어. 근데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A 빼고 나머지 MNK를 어떠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민하지 말고 식을 변형해서 모양이 이뻐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노란색 조건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합시다. 자, 요놈의 Y좌표도 K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NK고요.
자, 요 위에 거의 좌표는 nk인데 m은 4n이라서 4nk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밑변으로 생각할 거야. 요거 밑변 3nk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높이 k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노란색의 넓이는 넓이 2분의 3이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nk 높이 k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뭐 2분의 1 없애고 3도 나눠줘 버리면 참 좋네요. 식이 1은 nk 제곱이네요. 우리 nk 제곱이 1이라는 조건 하나 찾아놨네. 오? 그럼 니네 눈에는 요 놈이 보였어야 되네요. 왜? 양변에서 한번 k 2k 곱해볼까요? a 구하는 거니까 a는 n 곱하기 2k 넘어가면 4 곱하기 k 제곱이지. 근데 방금 전에 구했네. 뭐라고? nk 제곱은 1이라고. 요거 어차피 그냥 1이야. 끝. a는 4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뭐 nk가 얼마인지 각각이 얼마인지 못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당연히 문제에 나옵니다. 요거 유의해 두시고 문제 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이건 시간 잠깐 스탑해 놓고 하시고 다음 20번으로 끊었다가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부터 조금 20번, 21번은 이전 거보단 살짝 길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이용하시면 주어진 조건만 착실하게 이용하시면은 그래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 자, 객관식 끝 두 문제와 주관식 끝 두 문제는 그대들이 조건, 숨어있는 조건을 찾냐 못 찾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연습한 친구들이 네 문제 제외하면 84점이야 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초과라, 수학 선생님이니까 84 초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제 84점에서 92점 요 간격에서 조금 머무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숨어있는 조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더 그어서, 보조선이라고 흔히 말하죠. 기하 문제는 특히 보조선을 그음으로써 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단 나와 있는 조건들 먼저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건들 좀 체크합시다. 자, 120도기 때문에 30, 30, 60 숨어 있다라는 거, 표기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 바로 해주셨으면 되고요. 뭐 AOC 30도, 뭐 BOD도 30도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넘어가시고, 네 번째 줄에 요게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죠. OD의 수직이등분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합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뭐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자, BF의 길이 표기되어 있고요. ODE의 넓이를 구해달래. ODE의 넓이. 자, 그럼 우리가 머리를 한번 써봐야 돼요. ODE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끼인 각도 알고 있으니, 자, OD 반지름 길이 구하고 마지막 OE를 구하면 중3 때 배우는 삼각비의 활용 단원에서 2분의 1 AB sin 60도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OE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심상치 않아 보여요. 뭐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닮음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요. 곡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OE를 구하는 거는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OD 반지름은 일단 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차라리 얘를 밑변으로 생각해서 높이를 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높이를 구하면 어떻게 풀 수 있는데 60도잖아. 어때? 삼각비를 이용해서 뭔가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그림을 따로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 보는 연습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 요 30도를 괜히 준 게 아닐 거 아니야. 이 30도를 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야? 요 주황색 삼각형 OA와 OD의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으로 같을 거기 때문에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45도거든. 사실 주황색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숨어있는 조건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알아놓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뭘 먼저 가는지 좀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데,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처음부터 잡고 싶긴 한데, 이거 길이 주어진 게 심상치 않잖아. 그치? 왜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닐까? 요 길을 구하면 더해서 반지름이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를 구하면 반지름은 자동이네. 그럼 이 x라는 건 특수각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0도라는 삼각각도를 이용해서 60도죠? 2대 1 2분의 루트 x 2분의 x and 2분의 루트 3x라는 것 좀 이용해 보려고. 왜?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이라며. 그럼 얘도 2분의 루트 3x거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두 개 더한 게 반지름이지. 반지름 아까 있었잖아. 요 아래쪽에도. 그래서 이제 반지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노란색 두 개를 더하면 2분의가 사라지겠죠? 루트 3x가 될 거야. 요 놈은 반지름이야. 요 두 개 더한 것과 같아야 되지. 그래서 나는 넘겨서 루트 3 마이너스 1의 x가 얼마?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x값 구하면 반지름값 구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루트 3 마이너스 1 나눠서 x의 값 바로 구합시다. 자, 유리화 좀 바로 할게요.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서 3 곱하기 2분의 2 루트 3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약분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분배해서 써봅시다. x는 얼마야?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x의 값 구했으면 우리 뭐도 할 수 있어? 반지름도 안 되면. 반지름은 이거 2배. 여기 있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내가 x값 방금 구했잖아. 뭐 해줄 거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반지름 R은 반지름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은 x 구한 거에다 루트 3 한 번 더 곱해. 분자에 곱해보세요. 그럼 약분되는 좀 이쁜 형태가 나올 거야. 3 루트 3 더하기 3이라 3으로 약분돼서 루트 3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반지름까지 다 구했어요.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1. 자, 그럼 내가 구할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였어. 밑변 구했네. 높이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어떤 거? 자주 보던 그림일걸? 60도에 45도?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주황색 삼각형 살짝 돌려서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60도짜리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긴 45도가 되어 있는 상태. 자, 네, 60도 45도 외워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직각. 지금 내가 저기 그려져 있는 초록색 높이가 바로 요 길이를 의미하지. 그래서 난 얘를 h라고 합시다. 그럼 뭘 써먹을 수 있냐면 2대1 때 루트 3이고 1대1 때 루트 2 써먹는 문제 있었어요. 요거 루트 3분의 h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h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조 밑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핑크색 루트 3 더하기 1과 같아야 되지. 그래서 나는 유리화해서 통분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루트 3으로 통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루트 3분의 h고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h, h로 묶어주면 1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h는 그냥 루트 3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 답.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핑크색이 밑변 루트 3 플러스 1 초록색이 높이 루트 3. 요게 답이었네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답은 네, 1번이 답이었습니다. 좀 심상치 않죠. 갑자기 끝에 두 문제, 앞에 것까지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두 문제가 이래버리면 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앞에 문제들까지는 사실상
금방금방 풀 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못 찾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겠지. 그럼 니네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뭐야? 이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이니까 안 풀리는 문제 넘어갈 생각도 하셔야 돼요. 객관식 끝에 2개, 주관식 끝에 2개. 그리고 나머지 빨리 풀고 남은 시간 그 4문제 중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지, 시간에. 어느 문제 어느 정도면 풀 수 있겠다, 이건 풀만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걸 먼저 푸세요. 괜찮아요. 항상 21번이 가장 어려운 것도 아니야. 20번이 너희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개인 차야, 그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빨리 그거부터 푸는 게 베스트입니다, 모의고사는. 물론 순차적으로 다 풀고 100점 맞아도 돼. 쌤도 학생일 때는 몰랐어. 그런 전략을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뭐 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풀었어. 근데 1학년 거는 꽤 잘 봤는데 나중에 2, 3학년 됐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21번으로 넘어갑시다. 정리 좀 해주세요. 잠깐 멈췄다가 바로 넘어갈 거야, 이제 화면. 네,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기억, 니은, 디귿 다 따로 갈 거야. 필요한 조건들만 보고 갈 거고요. 자, 기억부터 볼 건데 BID와 IBD가 같대요. BID, IDE, BID, IBD. 뭐 내신 문제 기억하시면 그게 사실 바로 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어떤 형태였죠? 이렇게 내심 나와 있고, 요 내심을 지나는 평행한 선 그으면 항상 우리 떠올려야 되는 게 이렇게, 미안해요, 좀 혔어. 선 그을 생각해야죠. 자주 보던 그림입니다. 자, 우리 내심을 찾는 방법, 내심은 뭐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찾는 방법,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어. 뭐?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즉, 요 흰색 선은 각이등분선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나 문제에서 분명히 평행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억각에 의해서 Z자, 얘도 동그라미입니다. 끝났어요. 기억은 참입니다. 기억에서 말하고 있던 게 요 2개의 각도였기 때문에 둘의 각은 같다라고 바로 해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겠죠? 네, 요게 기억이었고요. 뭐 기억 내용 자체가 니은 디귿에 굳이 필요하진 않아서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기억만 해주세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 미안해요. 필요 없다라는 말은 취소. 자,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는 선을 그었을 때 2개의 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BD의 길이와 누가? DI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 마찬가지로 IE의 길이와 CE의 길이도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ADE의 둘레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ADE의 둘레라 함은 AD, DI, AE, EI라고 볼 수 있잖아. 요 DI 대신 요 DB를 갖다 씁시다. 그럼 나는 AD 더하기 DI는 AD 더하기 DB로 봐도 돼요. 마찬가지 이 오른쪽도 AE 더하기 EI를 AEEC로 볼 거예요. 즉 AD 둘레는 뭐랑 같냐면 AB 더하기 AC와 같습니다. 그래서 난 AB와 AC를 구하는 걸 목적에 좀 둘 거야. 지금 다시 니은을 보면 둘레의 길이, 저 2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더 이상 없어. 그치? 그래서 넓이가 5루트2라는 걸 좀 써먹을 겁니다. 우리 내심 나오고 내저번 나오고 넓이 구하라고 한다면 떠올리셨어야 되는 건 반지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아마 1이라고 주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반지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얘도 반지름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자, 그러면 나는 뭐 기억하시겠죠?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렇게 총 3개의 큰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어요. 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이 있었어? 여기다 풀이하고 저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5루트 2라고 하는데 이 5루트 2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둘레는 AB, 뭐 BC, CA, 뭐 AC, CA.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0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요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AI가 분명히 3이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 3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직각삼각형 2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2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는 같죠?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A겠지. 자, 마찬가지 오른쪽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당연히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둘레라는 건 사실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루트 2, 2루트 2 더해서 4루트 2 거기에 A, B 몇 개? A 2개, B 2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즉 2로 묶어서 A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린 뭘 구할 수 있냐? 요 식에서 이거 넘기고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가 현재 3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끝났네요. 왜? 자, 니은에서 말했던 AB 더하기 AC라는 거는 방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AB라는 거는 2루트 2에 A 더한 거고요. AC라는 놈도 2루트 2에 B 더한 거야. 그럼 2루트 2 두 개 더하면 4루트 2가 될 거고 A 더하기 B는 얼마? 3루트 2라는 거 방금 얘기했죠? 그러면 7루트 2다. 네, 보기에서도 7루트 2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뭘 구해줘야 돼요? 네, D2의 길이를 구하는 게 최종 이제 디귿이네요. 야, 그럼 D2라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하다며. 그럼 요 놈이랑 관련이 있겠네. 그럼 BC의 길이가 A 더하기 B, 즉 3루트 2라는 거 좀 기억해 놓고 그림 좀 리셋 좀 합시다. 알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스탑하고 적으세요. 난 지울 거야 지금.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마지막 디귿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 3루트 2라는 거 있었을 거야. 요거 좀 이용해 먹읍시다. 알겠죠? 그리고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좀 이용해 먹을 거고요. 요 길이 3이라는 것도 기억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양이 조금 심상치는 않네요. 가장 좋은 거는 ADE, ABC가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닮음이야. AA 닮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닮은 B만 체크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대 얼마를 하고 싶은데 연장선이 없어. 이 선 그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오케이, 킵. 자, 그럼 AD 대 AB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건이 없어요. 왜? 아까 전까지 여기서부터 A 더하기 B에서 3루트 2라는 거밖에 알 수 없지. 다른 조건이 남아있지 않잖아. 수치에 대한 거. 그럼 그 그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얘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이유가 연장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3이라는 것도 이용해 먹고 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줍시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써먹기 위해서. 평행하니까 가능한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이용해 먹고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을라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우리가 A, B, C, D, E, F, G가 없네요. 순서대로 L을 F라고 하고 G라고 합시다. 자, A, F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F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자, 우리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5루트 2래요. 우리 5루트 2라는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가 방금 뭐 구했으니까 밑변 구했잖아. 3루트 2. 거기다 얼마 곱해줘야 돼? AF 높이로 보시면 되겠지. 피타고라스가 아니네. 쏘리. 넓이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F의 길이가 양면에서 루트 2 뭐 지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AF는 3분의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분의 10. 자,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닮은 비를 하면 베스트란 말이야. 그래서 높이의 비율로 체크. AG를 구하면 베스트. 끝나요. AG를 구해주면. 그래서 이 AG를 한번 구할 생각을 해보는데 간단하네요. 왜? 1이래래. 끝났네요. 그래서 이 핑크색의 길이는 요 1만큼을 뺀 거지. 3분의 7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7대 10이라는 비율을 갖게 됩니다. 닮은 비. 그래서 끝 7대 10은 D2의 길이, 밑변 길이의 비율. BC는 3루트 2. 그래서 D2의 길이가 10분의 21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디귿은 거짓이었네요. 2루트 2는 말도 루트 2만큼 차이네요. 네,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답이었어요. 내비 둘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갑시다. 단답형으로. 네, 단답형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단답형 문제들도 뭐 3점부터 나오죠. 그래서 다시 쉬운 문제들 먼저 나올 거니까 좀 빨리 해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간단합니다. 한근이 3 모르는 문자 A밖에 없잖아. 그럼 조건 하나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답이죠. 9-6A 더하기 5A는 0 A는 9라는 답 나옵니다. 끝. 간단하죠? 이렇게 또 쉬워지니까 중간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넘어가서 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모르는 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 x, y 그냥 구해서 그게 답이라고 한 거니까 연립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연립해주시면 뭐 더해주시면 3x는 15 나와서 x는 5, y는 1 바로 나옵니다. 굳이 내가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 23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장 넘겨서 자, 24번 문제 봅시다. 자, 24번 또 그림자 설명 나와 있고요. 그림에 거의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보고 그냥 바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평행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AB와 CD가 평행하다. 그것만 이용하면 이 문제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요 양쪽 끝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비넥타이 역각으로 인해서 요 길이가, 요 각도가 52도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각형이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총 얼마입니까? 360도여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52도니까 이 안쪽에 각도는 128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128에 72 더하면 200이죠. 딱 200에 48 더하고 x 더하면 360이다. 그래서 이게 248이니까 얘가 x라는 값이 112도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번도 빠르게 좀 넘어갑시다. 25번으로. 자, 이제 뭐 경우의 수 문제인 거네요, 결국엔. 자, 25번 문제로 왔는데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14의 약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A, B는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1부터 6 사이의 값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약수가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럼 14의 약수는 당연하게도 1, 2, 7, 14 구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A, B가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1이랑 14는 안 된다는 거 바로 나오셨어야 되고요. 자, 그럼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A도 1, B도 1인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더해서 7이 되는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6, 2, 5, 3, 4, 4, 3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찾으면 됩니다. 5, 2, 6, 1. 네, 그 외에는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7개. 25번까지도 3점짜리 문제 금방 해결이 됩니다. 26번. 자, 중3 마지막에 나왔던 대표값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값 문제를 내기 위해서 세 가지 다 구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내버렸어요. 평균, 최빈값, 중앙값. 편한 걸 먼저 하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조건 총 모르는 문자 3개에 조건이 이것도 조건이니까 하나, 둘, 3개네요. 그래서 A, B, C 모두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더해서 8개인가요? 네, 8개로 나눈 게 6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9 더하기, 이거 평균 조건이야.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자, 8로 나눴을 때 6 돼야 돼. 그럼 8로 나누기 전에 48이라는 소리겠죠. 8, 6에 48. 네, 이렇게 조건 하나 만들어냈네요. 뭐 정리까지 합시다. 그러면 10, 20, 28, 33. 넘어가면 15. A 더하기 B는 15네요. 일단 조건 하나, 평균을 이용해서 조건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사실상 중앙값밖에 남지 않았어. 자, 우리 중앙값이라는 건 자료를 쫙 나열했을 때 진짜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숫자인데 자료가 8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때요? 가운데 숫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구했어? 1, 2, 3, 4, 5, 6, 7, 8, 8개 나열하고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평균 낸 게 중앙값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6.5가 중앙값이 되기 위해서 6.5보다 작은 거 4개와 6.5보다 큰 거 4개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6.5보다 작은 거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딱 4개야. 그러므로 1, 4, 5, 6. 일단 적어줍시다. 그럼 나머지 4개가 9, 8, A, B가 어때야 돼요? 1, 4, 5, 6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얼마가 될까? 6.5가 되기 위해서 요 둘의 중앙값이 평균이 6.5가 된다는 소리야. 더해서 요거 2배 13 돼야 돼. 즉 7이 꼭 있어야 돼요. 나머진 모르겠어요. 일단 8이란 군 얘보다 커요. 그럼 나는 A, B 둘 중에 하나가 7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쌤 누가 더 큰데요? 중요하지 않아. 왜? A랑 B 더한 거 구할 거거든. 그래서 편의상 A가 더 작은 값이라고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하고 얘는 확실하게 A의 값이야 라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럼 나머지 B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지. 쌤 그럼 B는 8보다 작은 건가요? 아직 몰라요. 일단 A보다 큰 쪽에 있을 거야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중앙값 6.5라는 걸 이용해서 뭐 A가 7이라는 걸 구했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요 놈을 이용해서 A가 7이니까 B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 구했네. B는 8이네. 자, 그럼 C만 구하면 됩니다. C라는 건 최빈값 자주 나온 거야. 1, 4, 5, 6, 7, 8, 8, 9. 바로 보이네요. 얘는 C의 값이기도 하네요. 자주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래서 A는 A는 7, B는 8, C도 8. 답은 23.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3개 더해서.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나와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험 말고는 또 나올 확률이 또 적기 때문에 고1, 3을 제외하고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27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27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아마 좀 기억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종이를 좀 작게 안에 최대한 몇 개를 붙일 수 있는가. 근데 붙이는 거에 최소값, 정사각형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최대 공약수가 떠올랐어야 돼. 근데 원래 가장 기본 문제는 여기도 채우는 건데 이건 잘라내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나머지들 부분들을 채워줄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모양을 이쁘게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자,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은 150에서 60을 뺐기 때문에 90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세로의 길이 120에서 48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7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내가 어떠한 정사각형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최대 공약수 찾으셔야 돼요. 개수를 최소화해서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18이 될 것 같네요. 네, 5 곱하면 되고요. 4 곱하면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5 곱했고 4 곱했으니까 더 겹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아래쪽도 따로 또 구해주셔야 돼요. 90과 48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6 정도는 68, 얘는 65. 네, 더 이상 안 되네요. 6이 최대 공약수네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72와 60이네요. 그럼 일단 확실히 12이 되네요. 12 곱하기 5고요. 12 곱하기 6이라서 더는 안 되네요. 얘는 최대 공약수 10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똑같은 정사각형이야. 얘도 채우고 얘도 채우고 얘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요놈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겠어? 당연히 정사각형 한 변 길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6이어야 됩니다. 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고요. 자, 그러면 그거에 개수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해주면 돼요? 개수 다 세야지. 뭘로 세? 넓이로 세면 되죠. 자, 이 전체 넓이는 현재 150 곱하기 120이니까 공 2개에 자, 15 곱하기 12를 해주셔야 되네요. 일단 150에 15, 12는 15, 30, 18, 1800인가요? 소리? 18,000이겠죠. 네, 여기에서 얼마 뺀 겁니까? 자, 빼기 68에 48, 64, 24, 2880.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예요? 15,12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요게 전체 넓이가 되는데, 요 넓이가, 자, 정사각형 한 변 길이 6이니까 66에 36 곱하기 x개다. x가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x는 36분의 15,120이 되는 건가요? 우와, 너무 더러운데? 일단은 4로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9. 3도 되나? 3 되면 3부터 합시다. 3이 되면 6도 되는 거잖아. 8, 6, 7, 8, 9. 네, 6으로 되네요. 그럼 6분의 6이 12, 6, 5, 30, 6이 12, 2520. 한 번 더 됩니까? 네, 6으로 약분 되네요. 6, 4, 24, 6, 22. 420개라는 답이 나오네요. 단순 계산 문제죠. 문제 유형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마 중1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까먹었을 수는 있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중1 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8번으로 갈게요. 네, 28번 문제. 소수 PQ에 대해서. 자, 소수 프라임 넘버라는 놈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0.1, 1.5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것. 더 이상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놈이 소수죠.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수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끼리 곱한 거 이거 모두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1부터 10까지라면, 자, 1초가 10 이하.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10 빼기 1입니다. 이거 세는 법 있죠?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니까 그냥 빼면 된다라는 거. 얘도 한쪽에만 등호가 있어. 그냥 빼면 그게 바로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PQ 제곱 빼기 P제곱 Q는 308. 네, 10만 세우면 끝이었어요, 이 문제는. 선생님, 그럼 이거 PQ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야.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도 좀 더 이쁘게 만들면 PQ로 인수분해가 되죠. P 곱하기 Q에 Q-P는 308이야. 자, 그러면 PQ는 각각 뭐야? 소수, 얘도 소수, 얘는 몰라요. 얘는 소수 아니야. 소수끼리 빼면 소수가 아닐 수 있어. 그치? 대표적인 예로 뭐 3 빼기 2도 1이고, 그치? 또 뭐 있어? 7 빼기 3은 4죠. 7이랑 3은 소수지만 뺐을 땐 소수가 아닐 수 있어. 얘는 소수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요 둘은 소수지. 그럼 소수 두 개에 어떤 수를 곱했더니 308 된다? 뭐 하라는 소리야? 소인수분해라는 소리지. 뭐 2로 나눠주시면 2 곱하기 154, 2 한 번 더 될 것 같네요. 2 곱하기 2에 77. 안 이쁘다. 2, 7, 11. 더 이상 안 쪼개져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PQ가 각각 7, 11이고 빼면 4. 맞다. 다시 뭐라고? P가 얼마? 4고요. 더 작다고 했으니까 소리 7이고요. Q는 11. 그래서 두 개 빼서 얼마? 4. 딱 맞아 떨어지죠. 4, 7, 11. 네, 그래서 PQ는 각각 7과 11 더해서 18이라는 답이 됐네요. 28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개가 또 도형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게 거의 한 40% 정도가 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형 문제도 많이 나와. 중학교 통틀어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형 문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렵게 내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도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식 푸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못 내는 이유는 어차피 어렵게 내면 또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좀 조심스럽죠.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좀 유리해지기도 하니까. 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 29, 30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림만 또 확대해서 볼게요. 문제 조건은 저걸로 보도록 하고 같이 판서 앞에 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봐야 좀 이쁠까? 이러면 좀 보일라나? 네, 그래서 문제 조건들 좀 볼 건데 그림이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뭐 떼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좀 색깔을 구분해서 그냥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조건 D2 대 DA 대 DB, D2, DA, DB 1대 2대 4래요. 그래서 나는 얘를 K, DA를 2K, 얘를 4K라고 좀 할게요. 1대 2대 4. 뭐 닮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세 개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런 다음에 점 D를 지나고 BC와 아랫변과 평행한 FG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FD의 길이는 실제로 줬네요. FD는 2라고 줬어요. 이건 실제 길이네. 그런 다음에 DG의 길이도 실제로 줬네요. 1. 2대1 닮음? 맞죠? 심지어 되네요. 2대1 닮음. 왜? 두 개의 대응변. 이거는 끼인가? 돼, 안 돼? 안 돼요. 낚이지 마. SS 닮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각도에 대한 조건이 나오든가 아니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닮았든가 비율이 2대1로. 그럼 SSS 닮음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수업 때 내 쌤이 많이 낚잖아. 낚이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 마지막 AFD의 넓이가 3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AFD 요놈의 넓이 3이래. 그랬을 때 DG2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3이니까 2분의 3 아니에요? 쌤 닮음. 심지어 닮음이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닮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도에 대한 조건이 부족해요.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조건은 다 쓴 거 맞죠? 더 이상 없는 거 같네요. 볼게요. 뭘 써먹을 수 있을까? 일단 딱 봤을 때 평행하다라는 게 윗변과 아랫변만 평행하다라고 한 것 같고, 우리 AFD의 넓이가 3이라고 했고요. 우리 ABC의 넓이를 혹시 구할 수 있나? AFD가 3일 때 ABC는 ABC AFD 3 ABC 2대5 닮음 이용하나요? BC의 길이가 나와 있나요, 문제에서? BC의 길이를 뭐 구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BC의 길이. 네. BC의 길이 구하는 게 맞겠네요. 구해봅시다. 시작할게요. 자, K랑 4K가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오른쪽 삼각형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아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자, 주황색 삼각형을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이건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줬어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동의각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각들이 같아서 AA 닮음이죠, 확실하게. 그러면 K 대 5K야. 조심해, 4K 아니야. K 대 5K라서 1대 5 닮음, 1대 5입니다. 실제 길이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볼 수 있어요? 왼쪽 커다란 삼각형을 그냥 그릴게요. 좀 이상해도 그냥 보세요. 모양이 좀 안 닮아서 그냥 보세요. 얘는 따로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A, F, D, BC. 자, 요 놈은 어떻습니까? 얘가 길이가 2고 밑변의 길이 BC의 길이가 5기 때문에 이것도 닮음이죠.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자, 밑변 2에 해당하는 게 넓이가 3이었어요. 그럼 요 놈의 전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ABC의 넓이는. 자, 닮은 비가 2대 5입니다. 넓이 비는 제곱이야. 4대 25야. 전체가. 오케이. 그래서 나는 3이라는 넓이에 4대 25 비율이니까 4분의 25를 곱하면 전체 넓이가 됩니다. 4분의 75. 됐죠? 그래서 4분의 75라는 거 알고요. 만약에 요 아래 넓이만 구하고 싶다면 다 구할 수 있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75에서 3 빼주면 되겠네요. 4, 3, 11을 빼니까 63? 뭐 4분의 63이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 먹을 것 같지는 않긴 하다만.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요 주황색 넓이에 있어. 요거 좀 써먹어야 돼. 전체 넓이에서 그걸 또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 자, 얘도 2대 5라는 닮은 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대 5여야 돼요. 2에 해당하는 게 지금 저 초록색으로 2K라고 적혀 있잖아. 실제 길이가. 내가 잡았죠? 그럼 이게 5K가 돼야 되니까 요 아래는 3K가 될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 길이가 현재 3K라는 걸 알 수 있지. 3K. 됐죠? 그래서 이 3K라는 놈의 또 비율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DC2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해요. DC2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참 복잡해지네요. 그림이 점점. 4분의 63은 잊으시고요. 굳이 필요 없어요. ABC 아니까. 자, 지금 문제에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2대 5 닮은 얘도 2대 5라는 비율을, 3이라는 비율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A, B, D라는 삼각형이 밑변이 2대 3으로 쪼개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밑변 2에 해당하는 넓이가 3이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넓이는 요 3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즉 2분의 9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왼쪽이 2분의 9인 상태야,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럼 2분의 9라고 한다면, 괜히 지웠나요? 여기 있었던 거?
요 사다리꼴의 넓이 아까 알고 있었잖아. 그냥 ABC로 합시다. 자, 우리가 ABC 전체의 넓이를 알고 있잖아. 얘도 통분해서 쓰면 4분의 12고 얘가 4분의 18이죠. 그럼 더하면 4분의 30이지. 근데 ABC는 4분의 75니까 요 왼쪽 요만큼 DCB라는 놈, BCD 얘는 4분의 4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됐나요? BCD가 4분의 45야.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45라는 소리겠지. BCD. 네, 그럼 이제 주황색 삼각형의 입장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변비가 1대 4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난 현재 요 DBC라는 게 4에 해당하는 넓이고요. 요 길쭉한 삼각형이 1에 해당하는 넓이야. 밑변비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주황색 전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 BC이라는 놈은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야? BCD의 넓이를 알고 있잖아. 4분의 45. 그거의 4분의 5배입니다. 얘가 넓이 4를 갖고 있을 때 요 놈은 넓이 1을 갖고 있잖아. 그럼 더하면 넓이 5가 되는 거란 말이야. 비율 자체가. 그래서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지. 자, 그럼 BCD가 4분의 45인데 거기에 4분의 5를 곱하면 BC가 돼요. 굳이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놈의 넓이만 봅시다. 삼각형 DG이라는 넓이는 내가 이 위에 거에서 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둘의 관계가 어때? 1대 5 닮음이잖아. 그럼 넓이는 1대 25란 말이야. 즉 BC의 25분의 1이에요. 네, 이게 답이죠. 그럼 BC라는 놈은 방금 전에 위에서 주황색으로 얘기했듯이 BCD의 넓이에 4분의 5를 곱한 게 BC야. 근데 거기에 25분의 1을 곱하면 답이래. 그럼 BCD의 넓이는 얼마인데? BCD의 넓이는 방금 적어놓은 거 4분의 45였잖아. 자, 4분의 45에 4분의 5를 곱할 거고요. 거기에 25분의 1을 곱하면 답이래. 그러면 5가 두 개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9라는 값이 나온다. 자,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이 두 개를 분모 분자에 더해달라고 했고요. 더해서 답은 25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야. 사실상 니네가 시험 볼 때 풀기는. 왜냐면 썼다 지웠다 하면 모든 조건 분명히 다 쓰거든. 근데 그거를 막 이곳저곳에 써서 합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 긴가민가 할 수 있고 정신없을 수 있지만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30번 문제로 갑시다. 네, 대망의 30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뭐 그림에 나온 조건, 그림만 한번 보고 풀 거고요. 조건들 한번 표기만 합시다. 자, AB의 길이가 일단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도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 하면 수직이등분선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수직이등분선 요놈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AC라는 거는 뭡니까? 현이죠.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항상 뭘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원 문제는 원이라는 놈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된 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 꼭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문제 조건들 더 봅시다. 뭐가 있을까? 이거 만나지 않는 게 T 표기되어 있고요. 네, FD의 길이가 2라는 것도 좋네요. 자, 그럼 FD라는 건 F라는 점은 원 밖에 한 점이고요. 접선 그어서 접점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접선의 길이는 뭐하다?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길이가 다 2로 나온 건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원의 중심까지 접선에서 접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어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원이 이렇게 나왔으면 항상 이 점까지 웬만하면 선을 그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얘도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저 2라는 길이를 최대한 이용해 볼라 해요. 왜냐면 얘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2고 얘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2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체를 보면 안 돼. 뭐 얘가 수직인 거는 당연히 맞지만 나는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여기도 수직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까 해요. 얘랑 과연 합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합동이 되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한번 체크를 합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각도에 대한 조건이 더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보자. 식을 조금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들이 들어간 거에 좀 써먹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알파벳 써가면서 막 해봐야 될 것 같네요. AB 대 BE가 보자.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지금 내가 문제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림 몇 개만 더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그건 바로 원의 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지름의 성분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그림을 지워가지고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A가 있고 요 점을 만나야 되네요.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어져 있네. 얘가 C고 B고 D. 네, 현재 이런 그림에서 조금만 더 볼게요. 어떤 그림을 볼 거냐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원의 지름에서는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원에 대한 원주가 90도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90도를 한번 써 먹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90도 안에 또 직각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각 안에 직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율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다는 거, 또 닮음에서 배웠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주각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봐봐. 2에 해당하는 각도, 원주각이라서 점이라고 한다면 얘랑 같은 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에 해당하는 원주각이죠. 얘도 뭐 각도가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에 해당하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등변 삼각형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고 반대편도 여기도 2에 해당하는 원주각이다 라는 거 체크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90도가 있으니까 더해서 90도 되는 형태의 x라고 하면 표기를 해보자면 얘도 x가 된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x라는 거는 요 호의 원주각이네요. 이 호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x가 되는 거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얘도 직각이라는 거 체크 당연히 되시겠죠. 그러면은 얼추 닮음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점과 x가 90도가 되는 형태라서 90도 여기도 x라는 거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해서 90도 여기 x 여기 점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 얘기했던 요 2라는 길이에 포커스 맞췄을 때 지금 내가 체크하는 요 주황색 삼각형이 지금 여기 체크하는 요 삼각형과 어떻다? 합동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ASA 합동. 뭐 RHA로 가셔도 되고요. 삼각형이니까 ASA라고 얘기하셔도 되네요. 각도 2개 같고요. 맞죠? 거기에 빗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까지 같으니까 합동이라는 성질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점부터 직각까지 두 줄로 표기했네요. 여기 두 줄 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X부터 직각까지 한 줄 표기로 내가 길이 같다라고 아까 얘기해 놓은 거 여기도
한 줄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동이라는 성질도 최대한 뭐 써먹어 볼 수 있으면 써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알파벳 체크 좀 할게요. A, B, E, D, C, F. 네, 됐네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닮음이죠. 닮음이기 때문에 요놈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뭐 이렇게 다 닮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건 여기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합동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나는 편의상 요거 그냥 H라고 할게. 요 한 삼각형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적용 좀 시켜줍시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DH의 제곱이 뭐 OH와 뭐 HF의 곱과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F의 제곱이 뭐 FH와 FO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응되는 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쓰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럼 닮음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닮음. 미안. 어떤 닮음에서 볼 거냐면 저 주황색 삼각형 뭐 A, B 2를 써, 아래 거 써도 되고 위에 거 B, C 2를 쓰든 상관없죠. 저놈이랑 요 삼각형 한번 봅시다. 요 삼각형 한 번만 보자. 요 삼각형. 얘도 어때요?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요 안에서도 분명히 닮음이 존재하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게 좀 좋겠네요. 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BA2라는 놈을 X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도 뭐 X가 되겠지. 위의 삼각형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C2의 제곱. 이건 잠깐 잊어요. 미안합니다.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C2의 제곱이 B2 곱하기 D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그쵸? 요 삼각형 안에서. 그 다음에 요 놈의 제곱 DC의 제곱이 뭐 요 놈 곱하기 전체랑 같다라는 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BC의 제곱이 B 곱하기 BD랑 같다라는 것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BC의 제곱이 B 곱하기 BD 뭐 이런 조건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아래가 현재 같다라는 것 좀 써먹을 수 있고, 하나 더 써볼까요? 안 쓴 거 CD의 제곱은 DE, BE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2의 제곱이 BE, DE, CD의 제곱은 DBDE, DBDE, DBDE. 뒤에 거 잘못 썼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잘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관계식을 뽑아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C2라는 게 X죠. 요게 X제곱이라고 한 거니까 X제곱은 일단 뭐 B2 곱하기 D2래요. 네, 그런 다음에 BC의 제곱은 4라는 거 알고 있죠. 4, 숫자 4는 뭐 B의 B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 아래 거는 뭐 얼마인지 모르네요. CD의 제곱. CD라는 게, 잘 봐. CD의 제곱이라는 놈은 결국에는 CD는 한 줄짜리 두 개잖아. CD가 뭔데 요 길이랑 똑같네요. 이거의 두 배네. B2의 두 배. 그래서 CD 대신에 난 뭘 쓸 거냐면 B2의 두 배라고 씁시다. B2의 두 배의 제곱. 네, 이렇게 좀 문자를 줄여줘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4B 제곱은
D2가 얼마냐? 안 나와 있네. D2랑 DD도 모르죠. 얼추 된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냐면 잘 봐. 내가 지금 D 곱하기 BD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요 두 개를 곱하면 생기네. 식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어떻게? 요 두 줄을 한번 곱하면, 네, 곱해봅시다. 위아래 곱할게요. 4x제곱은 B2의 제곱 곱하기 D2 BD야. D2 BD. 우변 곱하면. 근데 D BD를 뭐라고 했어? D BD는 4B2 제곱이래. 요건 4B2 제곱이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4약분돼서 X제곱은 B2의 4제곱이 돼버리네요. 이게 맞아? 네, 뭐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B2의 제곱은 뭡니까? B2의 제곱은 X입니다. 뭐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겠지. 그럼 난 요 안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될 것 같아요. 저 식이 맞다면. 노란색 피타고라스 적어주시면 B변의 제곱은 C2의 제곱, X제곱에 방금 전에 B2제곱 얼마라고? X라고. 더하기 X.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의 길이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넘겨서 2차 방정식 만들고요. 자, 위에다 쓸게요. X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불가능하겠죠. 요게 답이겠네요. 요게 A2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개수들을 합이라고 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1이죠.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답은 2가 된다. 풀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요거는 우리 중2 때 꼭 나오는 도형에 닮은 내용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내가 식을 3개 다 뽑았어요. 일단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거 뭐 내가 구할 거 x로 놨고 x제곱 2의 제곱이라는 거 써먹을 수 있고 CD가 조금 이질적이야. 여기 안에서 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줬던 합동 조건 이용해서 CD를 B2의 2배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걸 못 찾으면 이 문제는 못 풀겠네요. 그거에서 실쫙 써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렵긴 하겠다. 네, 하면서 잘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고1 3월 모의고사는 한 3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웠진 않았던 것 같아요. 2-3문제.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3문제 내외로 어려웠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가 확실히 좀 어렵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건 시간 진짜 충분히 잡아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보느라 고생했고 학원에서 봅시다.